반갑습니다. 자, 한 주 다 마감했고, 우리가 이제 1분기 마감도 했죠. 자,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이제 정리할 게 좀 있어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어제 본부장 미팅 때 우리 부대표님이 9월을 밀도 있는 삶 이걸 이제 하셨는데, 한번 제가 밀도 있는 삶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제 양자를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죠. 양자의 원리는, 뭐죠? 불확정성의 원리, 상고성의 원리, 또는 뭐 중첩, 얽힘, 양자 얽힘, 양자 동시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룹니다. 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중첩, 얽힘, 상고성, 불확정성, 동시성, 명확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양자 물리학은 서양학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양 철학을 근거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일부 수용이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근원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이 근원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약간 동양 사상, 동양 철학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일반 이런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훨씬 더 빠르게 수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동양 사상의 근원 뿌리는 뭐냐면 도교예요. 도교. 뭐 도교의 뿌리는 사문원리라고 그러죠. 천지인, 뭐 태극. 여러분 태극 보면 옛날에는 삼태극이었죠, 그죠? 삼태극 문양이 세 개가 있는 게 그게 천지인을 일컫는 거고, 우리나라 지금 태극기 이 파란 거하고 빨간 거는 음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원은 사문사상이에요. 사문사상에는 답이 없는 거죠. 지금 대부분 이제 서양 사상이나 서양 철학은 이분법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맞고 틀리냐를 판단합니다. 이제 이 이분법적 논리가 서양 사상의 뿌리라면 동양 사상의 뿌리는 사문사상. 그러니까 누구도 절대적인 강자도 없고 약자도 없다. 모든 것이 다 뭐다? 융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중간도 있는 거죠. 이게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중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인정한 사상이 동양 사상이다 라고 한다면 서양보다 동양 사상이 얼마나 깊이가 깊은지를 여러분들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주의 원리나 모든 걸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동양 사상을 근거로 합니다. 도교라는 것 자체가 팔괘라 그러죠, 그죠? 팔괘와 천지인 사상 자체가 우주학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천문학이죠. 천문학을 가장 숭배했던 것이 동양 사상입니다. 서양이 아니고 그걸 가장 과학적으로 잘 풀어냈던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소 이렇게 얘기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혼돈되었던 때를 이제 태소라 그러는데, 태소는 사고의 개입이 없이 순수한 완전한 행위를 태소라 그래요. 뭐 우리가 무아전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아전이 내가 없다라는 거죠. 우주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무아전이죠. 이게 이제 사문사상의 뿌리예요. 사문사상의 뿌리를 보면 전부가 우주 이야기고 조화의 이야기고 융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동양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퀀텀이나 양자역학을 수용하는 게 굉장히 쉽고 무난한 겁니다. 그게 뿌리 속에 우리가 DNA 속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쉬울 거예요. 자, 서양학의 기본적인 뿌리는 논리학이죠. 논리학이고 실용입니다. 실천이고 실학이고. 실학이 근거가 이렇게 되죠. 자연 쪽으로 갔다가 사람 중심으로 갔다가 사회 중심으로 갔죠. 지금은 사회 실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에는 자연을 숭배했고, 어느 시점에서는 신을 숭배했고, 어느 시점에서는 인간을 존중했고, 어느 시점에서 사회를 중심에 놓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 갈등도 생기고, 뭐 사회적 갈등도 생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만들어지고, 뭐 인본주의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종교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지, 교회 체제나 교회 관습을 믿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구교는 신교를 사이비라 그러고 또 신교는 또 구교를 또 사이비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종교 전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못마땅하고 이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같은 종교인데 왜 그거 논리와 간섭을 가지고 서로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는지, 그거 인간이 만든 거예요. 논리와 간섭은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만든 거 가지고 왜 서로가 막 지탄하고 비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은 교회 관습과 교회의 어떤 폐습을 통해서 서로가 격리가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 거예요.
한때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겠지만 왜 제가 미련을 갖지 않는다? 이 모든 간섭이라는 것이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간섭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간섭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이게 도저히 못마땅한 거예요. 이런 종교라면 이 종교가 왜 있어야 되는가? 하느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존중하고 하느님을 융상하면 되는데 왜 인간이 만드는 틀 가지고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하고 너그는 적이라 그러고 너그는 이단이라 그러고 그런 문화를 왜 만드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이 기독교 신앙도 서양학입니다. 뭐 서양의 어떤 종교이면서 학문인 거죠. 자, 이거와 여러분들 동양 사상을 잘 한번 이렇게 빗대어 보면 동양 사상이 훨씬 더 진보되어 있고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걸 논리적으로 지금 증명된 게 바로 양자예요. 그 양자의 뿌리는 근원을 보면 대부분이 거의 70~80%는 동양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리학의 근거는 뭐 서양에서 중심이 되고 있지만 이 우주과학이라든지 인간, 인본주의, 자연에 대한 어떤 이런 탐닉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양이 서양보다 훨씬 더 앞서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양자 역학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이걸 무기로 쓰는지 거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뿌리가 우리 몸속에 녹아져 있다는 걸 한 번 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 동양의 어떤 뿌리, 동양 사상의 뿌리를 우리는 존중해 주는가? 아니다. 서로가 조화롭지도 않고 서로가 갈등적이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이지도 않고 계속 배타적이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남을 수용하지 않는 것, 상대를 수용하지 않는 것, 이게 그 근본적으로 서양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 행동, 결과 중심입니다. 자, 행동 중심이고 사상이나 사고 중심이 아니죠. 그리고 점검과 어떤 분석의 중심이 아니라 행동과 실행의 중심이에요. 이게 서양 문화고 동양 문화는 사고와 의식에 중요성을 두고 있고 점검과 어떤 성장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할 때 상대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싸움을 할 때 상대가 왜 싸움을 한다?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가 두렵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상대가 내 사고에 다 이해가 돼. 자, 최금석 본부장이 무슨 주특기를 갖고 있고 무슨 어떤 걸 잘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싸울 리가 없죠. 왜? 그거는 내가 저 사람한테 졌으니까. 하지만 다른 분야는 내가 저분보다 이겨. 근데 싸울 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쓰면 되고 저분이 잘하는 거 서로 융합해서 연합을 하면 이건 완벽한 무소불위의 파워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두렵다라는 이야기는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안다면 붙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의 강점과 나의 강점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 융합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사람들과 자꾸 싸우고 사람들이 불편한 이유는요. 상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싸우고 싶은 거예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제압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하세요. 저를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가능하면 아무리 고수라도 저 앞에 좀 앉혀놓으세요. 강의장 앞에 좀 앉혀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건 오만함도 아니에요. 그 간섭도 아니에요. 저는 오로지 그러면서 딱 붙이는 이야기 있습니다. 기싸움에서 지면 끝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저를 끌고 다니지 말고 다른데 고객을 모시고 아무리 큰 선수라도 모시고 와서 제 앞에 강의 듣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싸움에서 한 방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잘 써먹었던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 늘 이겼던 방법이 아니라 기싸움에서 지면 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간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노하우 제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잘 됩니다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옛날의 관습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옛날에 제가 잘했던 장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기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에너지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가 제 원칙이에요. 저를 끌고 다니지 마시고 다른 데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고객을 제 앞에 앉혀놓으세요. 그래야 제가 에너지 싸움에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해봐서 많이 이겨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싸움이든 에너지 싸움에 진다면 다 진 거예요. 자, 보세요. 본인이 와서 제가 갔습니다. 그 사업장에 갔어요. 그럼 자기 이야기 너줄 이야기 할 겁니다. 다 들어줘야 돼요. 자, 자기 이야기 다 한 사람한테 제가 제 이야기를 무슨 수로 합니까? 자기 사업을 다 이야기하고 자기 사업에 대한 자부심이 꽉 차 있어서 강력하게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한테 제가 거다 대놓고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미 기싸움에서 끝났는데. 자, 싸움은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데리고 그쪽에 가는 순간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겁니다. 저는 공손하게 그분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려고 나를 데리고 왔거든. 나를 데리고 간 이유가 그분을 뒤로 이기라고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거기 가서 고분고분하게 그분 이야기 들으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대표사를 왜 그런 데 써먹습니까? 대표사를 거기서 고분고분 아이처럼 그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이야기에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들어주는 건 여러분이 들어줘야지 왜 제가 들어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절대 저를 어디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너지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게 잘 됐대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보니까 무조건 성공했대다가 아니고 저는 오로지 뭐다? 현재, 미래, 에너지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번에 그걸 에너지로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쓰자는 겁니다. 옛날에 써먹었던 방법이 그게 옳았어가 아니고 그 노하우가 옳았어가 아니고 에너지 싸움에서 지면 끝입니다. 에너지 싸움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에너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 적어도 우리 집에 데리고 와야 제가 뭘 풀든 뭘 주든 하죠. 자,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그리고 고분고분하게 앉아 있어야 제가 한 방에 제압하죠. 에너지로. 뭘로?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저는 에너지로 제압한단 말이에요. 그를 정확하게 그러면 길을 바로 꺾어버립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를 자꾸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순간 저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아, 그 환경에 그 사람 아지트에 가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준 게 당연한 거지. 그거다 대놓고 내가 뭐 싸우러 갔습니까? 제 이야기를 막 품어내게? 상대 사업장에 가서 제 이야기를 막 품어내고 일방적으로 품어낸다는 얘기는요. 싸우러 간 거예요. 싸우러. 저는 싸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 왜 하러 갑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이미 기가 꾹 꼈잖아요. 우리한테. 자, 그 사람한테 우리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는 거 무슨 A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 우리 이야기를 들으러 왔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배회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미팅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쪽에 갔다는 이야기는 A상 그쪽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미 기에서 꺾여버린 거예요. 그가 우리 사업장에 왔다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 사람을 끊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모든 건 에너지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 왜 유능한 철학 교수들이 예능에 나와서 연예인들을 막 갖고 놉니다. 김구라 같은 친구들을 한 방에 제압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철학자는요, 상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습성이나 그 사람의 간섭이, 그 사람의 행동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 방에 제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기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은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말로 김구라를 갖고 노는 게 아닙니다. 기로서 한 방에 제압하는 겁니다. 왜? 상대가 보이거든요. 상대가 두렵지 않거든. 아무리 입담이 좀 김구라를 하더라도 그가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은 사람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두려워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상대의 눈빛을 두려워하거나 상대의 은변을 두려워하면 절대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이긴다. 자, 그러면 철학자들이 뭘 쓸까요? 철학자들은 물론 논리를 써죠.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이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다 해봤어요. 자, TV를 통해서 김구라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고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이미 그 사람은 모니터를 통해서 다 봤어요. 그래서 저 친구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내가 저의 단점을 딱 파고들어서 한 방에 제압할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고와 또는 행동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죠. 상대가 두려워 보이는 것은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상대하고 싸우려고 합니까?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 보면 끝인데. 아,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어 보면 끝인데 왜 그를 모가지 짜고 발목 자르서 장애인 써가지고 장애인 만들어가지고 어디 가서 먹으려고요? 아니, 손팔 다 꺾어놓고 장애인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 먹을 겁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상대를 내 사람으로 영입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뭐가 두려워요? 자,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반인들하고 저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일반인하고 저하고 다른 게, 저는 고수가 딱 오잖아요. 고수가 오면 여러분들 보기에는 제가 막 길을 꺾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길을 꺾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호랑이가 오셨군요. 대단한 분이 오셨군요. 자, 제 자리를 비켜드리겠습니다. 정인의 대표이사 할 생각 없습니까? 이게 저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싸움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기싸움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요, 양보의 하신이고요, 배려의 하신입니다. 네 내 자리 들어와라. 응?
내가 빠질게.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프로포즈고 제가 얘기하는 동맹이에요. 자,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고수하고 내가 싸울 생각이 없는데 그를 내 편으로 만들고 뭐다? 내 자를 주겠다고 하는데 싸움이 왜 일어나고 그의 마음이 왜 서운합니까? 자, 근데 보통 일반인들 어떻게 한다? 내 밑에 들어오라 그래. 내 밑에. 아니, 호랑이가 고양이 밑에 들어가서 뭐 알겠습니까? 아니, 고양이가 호랑이 보고 야, 내 밑에 들어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 자리 줄게. 내가 니를 보필할게. 이렇게 해야 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 모든 문제는 뭐다? 내 밑에 들어와라 하고 있어. 내 밑에 들어와라. 그게 무슨 비즈니스가 됩니까? 비즈니스에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내보다 더 유능하고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내보다 만만한 사람들 없어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 자리 비켜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본부장 12명이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영업이사 12명이 공동으로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고 법인을 12명이 공동으로 경영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내 아래라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내 아래라고 생각해요?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내가 대장이 어디 있어요? 다 대장이지. 전부가 다 대장이에요. 우리는 대장의 연합체입니다. 즉 대장의 연합체, 주인의 연합체. 주인이 있고 머슴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가 주인이에요. 주인의 연합체가 정인입니다. 내 자리를 비켜주는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근데 비켜줄 수 있다 없다? 못 비켜줘. 왜? 자신 없으니까. 다시 이런 걸 만들 자신이 없거든. 못 비켜주는 이유가 뭐다? 다시 이렇게 만들 자신이 없거든. 왜? 너무 쉽게 얻었거든. 너무 쉽게 얻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실력으로 만들려니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만드는 사람은 쉽게 다시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쉽게 못 만듭니까? 쉽게 만들었다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리를 내주는 게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조직이 활성화되지 않고 큰 선수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지론은 내보다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는 되게 교만하고 오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마음속에 제가 대단한 거 맞아요. 제가 세상에 대단한 건 맞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에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하찮다고 생각해 본 적은 저는 평생 한 번도 없어요. 나도 대단하고 너도 대단하고 우리도 대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든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누가 밑에도 없고 누가 누구의 위에도 없어요. 우리는 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부가 안에 대우주가 있고 우주를 관장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누가 대단하고 누가 못났습니까? 잘난 사람끼리 연대하고 잘난 사람끼리 융합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상부성의 원리예요. 이게 우주의 원리예요. 근데 왜 내 자리를 비켜주는데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내하고 함께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해요? 뭐가 없어진다고? 뭐가 사라진다고? 사라질 게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나는 본부장이고 여전히 나는 영업이사인데 뭐가 두려워요? 2명이 같이 한다고 3명이 같이 한다고 4명이 10명이 같이 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인을 10명이 같이 공동으로 경영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10명이 같이 나누는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만들면 되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인과 저와의 가장 큰 차이의 생각은 뭐냐면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빼앗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빼앗긴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내 자리를 내준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 상대를 하찮게 보지 않거든요. 상대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 그 사람은 무한한 호랑이가 수백 마리가 웅틀거리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가벼이 보지 않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무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 점검만큼은 통렬하게 하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통렬하게 점검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또 뭐다? 과거로 회귀한다. 과거의 간섭을 쓰고 싶어하고 과거의 능력을 쓰고 싶어하고 이걸 뿌리채 자르자는 거예요. 통렬한 자기 점검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다? 과거 걸 쓰지 말자. 과거의 사고, 과거의 지식, 과거의 경험을 쓰지 말자가 통렬한 자기 점검이에요. 그거로부터 끊자. 나를 계속 그냥 오로지 에너지로만 나를 인정하고 상대를 에너지로만 존중해 준다면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는 융합돼야 되는데 에너지는 상보해야 되는데 내 걸 지키고 싶은 마음 이게 탐욕이에요. 알량한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마한 거 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뭐다? 탐욕이다. 이걸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자, 우리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알량한 요만한 내가 이룬 결과를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에너지예요. 내 의식과 내 사고고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혁신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인 거죠. 그거 외에는 담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뭘? 전혀 본질과 번뇌가 있는 엉뚱한 것들을 담으려고 한다. 갈등의 요소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 타협을 하지 않고 배타지기 사고로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우려고 하고 누군가와 부딪히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량한 요만한 내 결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득권이 가장 무서운 패단이고 제가 절대적인 탐욕이라 했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가 성장하고 변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잘라낼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내가 위대해집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기득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다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거나 여러분들의 자부심으로 등극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사고의 의식과 사고의 어떤 진화는요, 삼원주의로 가셔야 돼요. 삼원주의 뭐죠? 융합, 상보 가야 되고, 행동은 서양 문화의 실용주의로 가는 게 맞아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행동은 실용주의로 가야 됩니다. 행동은 이기는 전략,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기 점검과 자기 성장은 에너지주의로 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삼원사상, 자, 동양 철학이죠. 자, 그 다음에 서양은 서양 문화, 서양 철학은 실용주의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은 뭐다? 퀀텀, 에너지주의입니다. 에너지 사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겠다? 자, 한번 보세요. 나의 사고와 의식은 삼원주의, 동양 철학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뭐다? 행동은 실용주의, 서양 사상에 가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아무리 무술 잘하는 사람도 결국은 UFC 가면 다 지잖아요. 잘 보세요. 자, 우리나라 태극권, 뭐죠? 태극권이 아니지, 뭔가, 태권, 미국의 쿵푸, 아니, 중국의 쿵푸, 이런 것들이 어디 가면 다 깨집니까? UFC 가면 한 방에 다 깨지잖아요. 못 이겨요. 자, 보세요. 영화에 보면은 무술하는 사람이 한 100명을 돌려차게 다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UFC 가면 찍도 못 쓰고 다 죽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가 맞지 않으면요, 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압할 수 있는 사고에 있는 사람만 제압하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나를 훈련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동양 사상으로 훌륭한 무술인들만 이겼던 겁니다. 근데 서양 사상, 뭐죠? 복싱. 그냥 온몸이 다 찢어도 난 복싱 저 새끼 저거 눈 하나 그냥 탁 때려가지고 그냥 KO시게 해서 이렇게 달라드는 사람을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무슨 말 이거죠? 동양 사상에서는, 동양 무술에서는 한 개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겠다는 사고가 없어요. 어떻게든 걔를 제압시켜서 무릎을 꿇기겠다 했는데 지금 서양 이 스포츠들은 뭡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10번 맞고 100번 맞아도 눈 한 번 때려가지고 그냥 KO시키겠다. 이런 사고로 달라드는 적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동양 무술인들이 서양에 가서 복서들한테 지고 UFC 선수들한테 다 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싸움을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으니까 다 지는 거죠. 그냥 이 동양 무술인들 어떻습니까? 딱 보면 벌써 위풍당당한 그 자세에서 이미 게임 끝났잖아요. 아, 내 저 사람한테 졌다 하고 다 무릎 꿇는데 이 서양에는 복서들이나 UFC 선수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운에 맡기자. 내가 저놈이 내보다 100배가 더 세도 한 방에 급소를 때려서 제압하겠다. 이렇게 달라든단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을 만나본 적이 없어. 동양의 무술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만나면 맨날 KO 되는 거죠. 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철저하게 실용주의라는 겁니다. 실용주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과거의 간섭이나 과거의 태습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데만 겨냥합니다. 자, 오로지 뭐다? 이기는 거에만 집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동양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다? 배려하고 합심하고 융합하고 그를 제자로 삼고 이제 이런 건데 서양은 뭐다? 저놈을 그냥 한 방에 병신 만들어야 돼. 이게 걔들이 갖고 있는 사고예요. 스포츠가 좀 무지막지하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렇다면 뭐다?
그런 경기 룰도 일부는 수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다? 융합하는 게임을 해도 되지만 이제 이기는 게임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기지 못하면 끝나버리거든. 지금 세상은 어차피 뭐다? 서양이 만들어 놓은 전체적인 리그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리그 싸워서 이겨서 올라가게 정상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싫어하는 문화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세상은 그렇게 재편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다? 이제 더 이상 동양사상 뭐 배려 합신도 중요하지만 뭐다? 이기는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상적인 갈등이 있죠. 당연하죠. 왜? 우리의 사고는 그거 아니었거든. 정의는 지금까지 뭘만 부르짖었다? 배려와 합심만 부르짖었는데 갑자기 이기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혼돈이 오죠? 하지만 이제는 이겨야 됩니다. 왜? 행동만큼은 실용주의를 가자는 거예요. 의식과 사고는 과거 우리가 좋아했던 사문사상, 융합, 상보, 조화 이런 걸 하더라도 행동, 과정, 결과만큼은 뭐다? 전투력 있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서양 사상의 실용주의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금과 자기 성장은 맞아? 이제 가장 위대한 영역인 양자 역학으로 가자. 양자 에너지로 가자. 뭐다? 에너지 법칙으로 가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 사고와 의식은 사문사상 맞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도 싸우면 안 되고 융합하고 뭐다? 조화 이루고 상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적들과의 싸우는 그 패턴과 방법은 뭐다? 철저하게 이기는 게임을 해야 된다. 우리끼리는 아무리 사문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조화를 이루고 상고를 하더라도 상대와 싸울 때는 100% 뭐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기는 게임만 해야 된다. 배려하고 합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자기 점검을 할 때는 뭐다? 가장 위대한 에너지인 에너지 법칙에 존중하자. 나의 점검과 나의 성장은 뭐다? 에너지에 맡기자는 겁니다. 에너지에. 퀀텀에 맡기자. 퀀텀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로만 세상을 봐라. 에너지로만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나를 어떻게 만들라고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통렬하게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까? 통렬하게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자꾸 옛날에 써먹었던 경험을 써먹고 있거든. 나는 옛날에 자꾸 써먹었던 내 과거의 영광만 써먹고 있거든. 이거는요, 미래 시대는 단 1도 필요 없는 관습이고 관행입니다. 다 잘라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써먹을 것은 뭐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에너지가 밝으냐? 내가 저 사람보다 얼마나 에너지가 강력하냐? 내가 지금 하루하루 행동하는 것이 에너지를 쓰느냐? 내 관습을 쓰느냐? 관행을 쓰느냐?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이 90%가 관습과 관행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전부 이야기인데. 옛날에 그렇게 했다면 뭐 어쩌라는 얘기 도대체. 옛날에 그렇게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다른 판인데, 전혀 새로운 판인데, 옛날에 내가 했던 경험,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사고,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너지 세상에서는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읽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책을 읽지 말라가 아니고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습과 관행과 뭔가 만들어놓은 틀 속이라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다 죽어요. 지금까지 우리 삶은 틀을 맞추고 상을 맞추는 사업이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틀을 만들고 상을 만들었습니까?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서, 조금 더 쉽게 세상을 살고 싶어서. 맞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녹록한가요? 내 틀그릇으로 그냥 딱 재단하도록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근데 왜 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합니까? 내가 상대를 보는 사고, 이걸로 사람을 재단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로 세상을 자꾸 관찰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 이거는 뭐다? 핵심이 게으름의 토대예요. 게으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약해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좀먹게 하는 겁니다. 이 상을 버려야 돼요. 남을 지식적으로 재단하려고 하고 관습적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이 사고를 버려야 된다. 뭐로만 봐라? 에너지로만 봐라. 에너지로만 봐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을 전부 내 아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얼만큼 에너지가 밝은가? 과연 내가 얼만큼 에너지를 강력하게 쓰고 있는가? 과연 내가 어제 하루를 에너지로 썼는가? 내 지식을 가지고 썼는가? 내 관행과 관습을 가지고 썼느냐?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거의 99%는 관습과 관행으로 일을 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내가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는 에너지 세상에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너지는 순수하게 에너지로만 느껴야 되고 에너지로만 봐야 됩니다. 상대가 내보다 에너지가 얼마큼 큰지, 상대가 내보다 얼마큼 에너지가 밝은지만 보세요. 내보다 크다면 내가 수용하면 되고 밝다면 내가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보다 에너지가 약하다면 내가 에너지를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싸움, 갈등, 분쟁이 왜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관습과 관행에는 전부 갈등의 요소예요. 전부가. 왜? 내하고 안 맞거든. 세상을 진보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과거에 캐캐묵은 고정관념으로 살아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과거의 것을 우려먹으려고 하는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도 친구가 될 수 없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아무도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과거의 것을 우려먹으려고 하고 과거의 사고를 갖고 와서 쓰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아무도 사업을 하지 않는다. 왜? 그가 퇴물이라는 걸 알거든. 그가 퇴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이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최승인 대표하고 내가 사업을 하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혁신적입니다. 내가 본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도전적입니다. 당신하고 하면 뭔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최승인 대표와 일하고 싶은 마음은 딱 하나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혁신적인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도전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하고 뭔가를 하면 일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저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아닙니다.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빨리 버릴수록 내가 대단해지고 내가 위대해집니다. 과거의 거를 청소하는, 과거의 거를 리셋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통렬한 자기 점검이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통렬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통렬한 자기 점검을 통해서 뭐자? 단 1%라도 과거의 것을 끌고 오지 말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만? 현재와 미래 에너지만 쓰자. 사람을, 사건을, 모든 사물을 에너지로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사고와 의식은 삼원주의.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융합, 배려, 합식, 그리고 상복. 행동은 이기는 게임. 전사적인 실용주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증명과 성장은 통렬한 과거와의 절단. 바로 뭐다? 에너지주의로 가자. 에너지주의로 가자.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 어쨌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하지만 굉장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버스에 탑승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본부장 자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업이사 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유하세요. 함께 하세요. 네가 내보다 더 에너지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네가 내보다 에너지가 더 밝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순간 우리는 한 방에 끝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해보자고요. 자, 오늘 이 순간부터 한번 통렬한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해보자. 내가 과연 지금 쓰고 있는 무기가 과거에 내가 잘 썼던 무기인가? 새로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나의 관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고집, 아집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에너지로 보고 있는가를 한번 통렬하게 자기 점검을 해보셔라. 그리고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감하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로만 세상을 관찰하시고 에너지로만 상대를 보시면요. 한 방에 다 끝나버립니다. 제 말 믿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는 에너지 세상 속에 들어갔고 에너지를 무기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관습과 간행을 쓰고 있어요. 캐캐묵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지금까지 알량하게 한번 써봤고 성공했던 그 노하우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 잘라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환경 생태계 바로 양자 퀀텀의 세상에서 퀀텀에 맞는 에너지로만 무기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무기를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 무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우리가 쓸 것은 에너지입니다.
사람을 에너지로, 상대를 에너지로, 나도 에너지로만 보시고 에너지로 한번 융합해 보세요. 힘든 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가 무섭게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에너지만 집중하세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말을 잘못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춤을 못 추는 게 무슨 문제가 되고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에너지가 밝은 사람이고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에너지가 강한 사람이야.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지존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왜 캐캐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골프 잘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구 잘 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당구 치도 못하고 골프 치도 못해요. 왜? 그런데 저는 에너지를 쓸 시간이 단 1도 없었기 때문에 평생을 여자들하고 주줍거리고 달론전 가서 노래방 가서 늪 사람 가서 노는 게 저는 인생의 가장 하찮은 짓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짓을 왜 합니까?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요? 그게 즐겁나요? 뭐가 즐겁습니까? 그게? 자기 영혼을 키우고 살찌우는 게 가장 행복하죠. 내 에너지를 키우고 내 에너지를 밝히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죠. 뭐가 행복합니까? 전 도대체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다들 어디 당구 치러 가가지고 막 아무 개념 없이 막 하고 있는 게 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고에 뭐가 있을까? 저게 행복한가? 뭐가 행복하지? 왜 저리 즐겁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골프 치러 가서 막 때려가지고 막 툭툭 치면서 하이샷, 굿샷 하는 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와이프 한 번씩 영상 찍어 갖고 오는데 야, 니 뭐하냐 그거? 재밌냐 그게? 뭐가 재밌지? 좀 재밌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과의 대화가 가장 행복하고요. 저를 점검하는 게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나의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나의 영혼의 에너지까지 충전하는 게 저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뭐 각각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는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에너지 세상으로 훅 들어왔다. 이제 더 이상 관습적인 관행적인 도구를 써서는 안 된다. 내가 지금 맞다라고 했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맞다고 재단했던 것은 그거는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껍데기일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껍데기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사람이 왜 교회를 숭배합니까? 인간이 만든 교회 틀을 왜 숭배해요? 하나님만 숭배하면 되지. 저는 누구보다도 크리스찬입니다. 왜? 하나님을 한 번도 저는 제 영혼 속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늘 숭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안 갑니다. 왜 안 가는데? 갈등과 발목이 천지인데 거기 가서 뭘 배우자고요? 종교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종교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 세계가 다 피폐해지는데 거기에 내가 왜 편성합니까? 자, 껍데기에 놀아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왜 껍데기에 자꾸 소모합니까? 본질이 있는데 본질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위대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리고 상대가 위대하다. 뭘? 왜 상대가 위대하고 존귀한데? 가장 강력하고 밝은 에너지를 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와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껍데기로 자꾸 인생을 살고 재단하지 말자. 가장 피폐하고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자, 정의는 너무나 운이 좋아요. 에너지 세상에 깊숙하게 들어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무기가 에너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왜? 내가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에너지를 웅기하고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주고 이런 일을 저는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 혼자라도 할 것 같아요. 누가 돈 안 줘도. 제가 이 에너지 사업은요. 제가 누가 돈 안 줘도 뭐 평생에 뭐 저한테 뭐 괴롭혀도 누가 괴롭혀도 저는 이 일을 혼자 할 것 같아요. 이유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행복하다. 자, 어쨌든 각자의 사고는 다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뭐가 진실이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가 설령 잘못하면 가짜에 놀아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전부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충격스럽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제 빨리 나의 진짜를 찾자. 나의 가짜의 틀로 내가 살았다면 이제 가감하게 버리고 뭐다? 나를 진짜로 넣자는 겁니다. 그게 통렬한 자기점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통렬한 자기점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